안녕하세요. 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매경 주식리그 진행의 이주윤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린 행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매경 주식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어떤 변화를 나타냈을까요? 제가 종목들을 보니까 남성팀에는 코스닥 종목이 더 많고 여성팀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골고루 들어있는 것 같은데 과연 오늘은 어떤 변화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먼저 룰부터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잘 아실 테지만요. 이번엔 한 달 동안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요.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할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영입되고요.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리그에는 트레이드권이 존재하죠. 각 전문가들이 단 한 번 상대팀의 유망 종목을 좀 탐나는 종목을 뺏어올 수 있는데요. 방출된 종목은 지정일까지의 최고가 수익률만 인정되고요. 트레이드로 가져온 종목은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영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선수의 수익률 현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팀. 이제 역전에 나섰습니다. 여성팀이 29대 26으로 한 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시은 전문가가 힘을 내면서 4위에서 2위로 하루 만에 성큼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럼 남성팀의 베스트 11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와 포지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송률 매니저의 현대 로템이 일선 공격수를 지키고 있고요. 최창림 매니저의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와 박철순 매니저의 ABL 바이오가 2선을 자리해주고 있습니다. 여성팀의 베스트 11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최시은 전문가가 담은 HL 만도가 김시은 전문가가 담은 HL 만도가 하루 만에 5%의 수익을 내면서 최전방에 새롭게 자리하게 됐고요. 선두를 달리던 곽유정 전문가의 가온칩스는 어제 이태우 매니저가 트레이드권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베스트 11에서 아쉽게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익률 대결 현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과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 담았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먼저 최창림 매니저님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공략하셨잖아요. 네네. 7% 수익을 내줬는데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떨까요? 자, 최근에 사실 그 우주항공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뒤로 밀린 네.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장 내달 5일부터 이제 그 나사의 그 달 탐사선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를 드렸을 때는 사실 4만 원 이상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상장한 지 초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반등이 기대된다.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리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성선아 대표님은 예스티를 담으셨었잖아요. 네, 지금 제가 꼴찌를 하고 있어서 좀 분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중반을 지나가고 네. 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예스티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예상과 달리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급을 보고 반도체 섹터를 보고 들어갔는데 네. 지금 들어간 게 이제 수급이 계속 빠지면서 거의 손절가 근처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 하루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반도체가 조금 주춤하잖아요. 쉬어갔죠. 얘가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하이닉스 실적 발표 즈음에서 다시 이제 반도체가 갈 때 수급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까지 처음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던 것만큼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거래량이 얼마만큼 실리느냐인데 물론 이게 거래량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게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라서 네.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가 주목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수급을 늘 어떤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또 제가 이걸 선택했던 게 실적이었었거든요. 네. 원래 없던 거를 만드는, 유에서 물을 만드는 거였었잖아요. 지금 당장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타이밍상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EST도 함께 좀 쉬어갔지만 앞으로를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들어볼게요. 최창림 매니저님은 어떤 전략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전력 테마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LS 일렉트릭이에요. 예. 네. LS 일렉트릭인데 지금 지난해 말에 이제 부산 사업장 증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는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능력이 3배 정도 뛰어지면서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좀 폭발하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년에는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초고압 변압기 그런 실적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변압기에 대한 그런 노후된 변압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교체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전선도 지금 노후 케이블이라든가 변압기들이 굉장히 교체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미국이라든가 뭐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는 중국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면적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폭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과는 달리 사실 배전 분야에서도 글로벌 톱 티어거든요. 예, 탑 티어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내부 그러니까 전력을 끌어오는 변압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안에서 어떤 네. 배전반이라든가 차단기의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드려보면 네. 내일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력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지금 다시 한번 또 돌파하는 네. 시점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오늘 돌파해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도 지금 목표가를 지금 뭐 3만 원 이상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목표가를 60만 원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8만 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전략을 먼저 들어보고 종목을 짜잔하고 공개를 하거든요. 네. 오늘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예. 종목까지 쭉 한 번에 리딩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좀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LS 일렉트릭을 만나봤고요. 이제는 전력 테마가 다시 뛸 때가 됐다라는 전략과 함께 이 종목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성선아 대표님은 종목 공개 전에 전략을 살짝 이렇게 궁금하도록 전략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저는 우주항공 테마 비중 확대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난주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가져오셔서 네. 저는 우주항공 되게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비중을 10%밖에 안 주시고 네. 반도체로 가시니까. 네. 지금 사야 될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게 많다. 네, 저는 오히려 우주항공을 비중 확대하는 전략을 오. 이번 주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올해 1분기 주도주로서 우주항공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았을 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빠졌을 때 줍줍하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에 살짝 엇갈렸습니다. 최창림 매니저는 지난주에 네. 이미 우주항공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성선아 대표님은 1분기까지 계속 지켜보자라는 네, 네. 전략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과연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뺏어 오실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보도록 사실 할게요. 제가 뺏어올까 생각을 했는데 네, 더 좋은 게 눈에 보여가지고. 더 좋은 컨택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앞서 LS 일렉트릭은 저희가 이미 한번 들어봤고 여성팀에서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보다 더 매력적인 네. 컨택을 좀 공략해 보시는데 어떤 기대감들이 있을까요? 컨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위성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단말기를 파는 회사도 아닙니다. 그럼 컨택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우주 데이터 인프라 회사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성에서 이제 쏘아 올리는 그 신호를 지구에서 받아서 기업들한테 주는 그런 연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역할 세 가지를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우주항공이라고 하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이런 접시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네. 어떤 신호를 받는 그런 걸 지상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상국을 설치하고 구축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지상국이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있는데 글로벌 18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지상국이라는 걸 어디에 세울지 어떤 주파수를 쓸지 그리고 안테나 크기는 얼마 정도로 할지 이런 것들을 토탈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단순한 장비 납품이 아니라 턴키 방식으로 인프라를 납품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컨택의 밸류를 받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앞으로 지금 올해부터 컨택의 밸류를 받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지상국을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적자가 났던 이유는 이 지상국을 만드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SK나 뭐 이렇게 KT 같은 경우 다 지상국을 만들어 놓고 나면 통신사가 이제 사람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 컨택이 그 단계에 있는 거죠. 그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지상국을 서비스로 상품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GSAS라고 할 수 있어요. 서비스형 지상국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성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이렇게 뭐 안테나를 만들고 지상국을 만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컨택의 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 세계에 이렇게 깔아놓은 지상국을 네트워크로 묶은 다음에 뭐 필요할 때만 데이터를 받아 쓸 수 있는 구조로 이 GSAS를 제공하는 거죠.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제공하게 되면 이미 그동안에 많이 투자를 했던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위성에서 쏘아주는 데이터는 굉장히 투박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공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택이 위성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공해주는 그래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국을 짓고 데이터를 수신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까지 요게 일단 컨택의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원래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AP 위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AP 위성이 실제로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지금까지는 AP 위성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사실 컨택도 덩달아서 조금 실적에 있어서 조금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제 AP 위성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회사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컨택도 같이 좋아지는 게 올해부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3분기까지는 사실 적자였거든요. 네. 적자가 한 마이너스 47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자폭이 축소가 되는 거고 올해부터는 이제 턴 어라운드 그러니까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컨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부터 조금 많이 올랐었거든요. 뭔가 조금 새로운 측면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지금 차트를 보면 조정을 좀 받아가지고 컨택을 지금 들어가기에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늘 제가 수급을 봤더니 사실 오늘 저는 컨택이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로 마감하기를 바랬는데 네.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3%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 초반에 떨어지고 있었는데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주가를 지켰거든요. 제가 봤던 게 지금 여기 이 지지선이 5일선 밑에 11선이 있거든요. 근데 컨택의 주가를 보시면 이 1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 패턴을 지금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11선을 찍고 밑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저가에서 매수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컨택을 일단 지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을 공략해 주셨고요. 네. 시청자분께서 실적에 대한 우려도 제시해 주셨지만 네. 이제는 실적 개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컨택은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목표가는 일단은 15,000원으로 잡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잡아보도록
네, 컨택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짧은데 컨택에 대한 추가 질문을 살짝 드리면요. 네. 지금 가격대 위쪽으로 좀 매물도 많고 윗꼬리도 반등할 때마다 좀 길게 다는 편이더라고요. 네. 이런 좀 위험은 없을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윗꼬리 달린 거를 아예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적어도 전고점, 그러니까 윗꼬리까지는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최고점이라고 있는 15,000, 4,900원 이 선이 있잖아요. 요거를 딱 뚫게 되면 또 한 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다른 어떻게 보면은 AP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HVM이라는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차트가 변동성이 큰데 그래도 안정적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창림 매니저님은 한 번에 풀어주시는 바람에 좀 오래 쉬셨어요. 네.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어디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네. 내일 밤 9시 반에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최창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도 운영 중이니까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 네이버 밴드에 최창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무료 방송은 밤 9시 반에 정기적으로 해주시지만 좀 장중에 좀 조언을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를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봤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